우리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인 두개골은 보통 22개의 뼈로 설명되고, 뼈뿐 아니라 근육, 근막, 신경, 림프순환, 그리고 연결된 체형까지 여러 요소가 얼굴의 형태와 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안면 비대칭은 단순히 이쪽 광대가 크니까 여기를 누르고 이쪽 턱이 크니까 이쪽을 눌러드릴게요, 라는 방식만으로는 좋은 임상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부위가 커 보이는지가 아니라 어느 근육의 긴장이 강한지, 어느 쪽 턱관절과 목 어깨축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선천적인 골격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위 사진은 제가 약 15년 전쯤에 얼굴을 눌러서 비대칭을 맞춰주는 관리를 받았을 때의 전후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특정 관리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15년 전 관리 방식이고 지금은 그곳의 테라피도 많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비대칭 얼굴을 볼 때 단순히 튀어나오는 곳만 누르는 접근이 모든 얼굴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제 얼굴을 보면 당시 제 고민은 왼쪽으로 틀어진 턱과 왼쪽으로 기울어진 머리의 축이었어요. 근데 상담할 때는 "이쪽 광대가 커서 여기를 줄여드릴게요."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광대 자체가 고민은 아니었지만 비대칭을 맞춰주는 과정이거니 생각했어요. 근데 20회 관리 후의 사진을 보시면 턱이 얼굴 크기는 작아져 보이는데 왼쪽으로 더 기울어지고 중안부가 더 길어져 보이는 느낌이 생겼어요. 이 관리를 받고 제가 느낀 건 얼굴은 단순히 누르면 작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는 이유는 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턱을 움직이는 근육, 목과 어깨의 긴장, 턱관절 주변의 사용 습관, 한쪽으로 씹는 습관, 수면 자세, 그리고 선천적인 골격의 차이가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작정 얼굴을 한쪽으로만 강하게 누르면 일시적으로 얼굴이 작아져 보일 수 있지만, 전체 축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눈, 입꼬리, 턱선의 기울기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보는 방식은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목, 어깨, 턱관절 주변 두상 기울기, 체형의 축을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 속근육과 턱 주변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전체적인 균형감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사진은 제 얼굴을 저희 방식으로 관리했을 때의 전후입니다. 보시죠. 관리 전에는 턱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고 눈과 귀의 높이도 달라 보였어요. 관리 후에는 얼굴선이 조금 더 정돈되어 보이고 기울어져 보이던 눈과 귀의 균형감, 턱선, 팔자 주변의 긴장감이 완화되었죠. 또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목선과 어깨 라인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제 얼굴은 왜 비대칭 개선이 어렵다고 들었을까요? 이유는 발생 원인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왼쪽 턱뼈가 상대적으로 짧게 발달한 편이었고, 양쪽 턱 크기 차이가 있었습니다. 돌사진을 봐도 인중과 입 주변이 이미 한쪽으로 틀어져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후천적으로 생긴 가벼운 근육형 비대칭이라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골격 차이가 함께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치아 교정을 시작하러 갔을 때도 치과 원장님께서 "이 친구는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턱 선장의 문제도 같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턱 교정기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지금보다 덜 틀어졌을 수 있겠지만, 성장기라 아프고 불편해서 잘 안 했어요, 그때는. 성인이 된 후엔 비대칭을 고치기 위해 비대칭 전문 에스테틱, 비대칭 전문 한의원, 물리치료, 치과까지 진짜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꾸준한 관리에도 별 호전이 없었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나는 안 되는 얼굴이다. 나는 비대칭이 심해서 관리로는 어렵다.' 이러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비대칭을 계속 공부하고 제 얼굴에 직접 적용해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선천적인 골격 차이가 큰 얼굴은 완벽한 대칭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인상과 균형감이 좋아지는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얼굴이 관리 반응이 좋고 어떤 얼굴이 변화가 어려울까요? 저희는 관리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근육 사용형 비대칭.
한쪽으로 씹거나 턱에 힘을 주는 습관 때문에 얼굴 근육이 발달이 달라진 유형입니다. 두 번째, 표정 습관형 비대칭. 한쪽 눈, 입꼬리, 팔자 주변을 더 많이 쓰면서 표정 균형이 달라진 유형입니다. 세 번째, 체형축 영양형 비대칭. 요거는 두상 기울기, 목 어깨의 긴장, 거북목처럼 얼굴 아래 체형의 축이 얼굴 비대칭으로 이어져 보이는 유형입니다. 헌데 이것이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라 관리 방향을 잡기 위한 저희만의 분석 기준이에요. 선천적인 턱뼈 차이가 크거나 성장 과정에서 골격성 비대칭이 뚜렷하거나 그리고 치아 교합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만으로 완벽한 대칭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치과, 구강악 안면외과, 정형외과 등 의료기관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에요. 저처럼 선천적인 비대칭이 있던 얼굴도 관리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얼굴선, 턱선, 목선, 어깨 라인의 균형감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나는 어떤 유형의 비대칭인지 궁금하신가요? 나는 관리로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고민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알려드릴게요.